아날로그 최악이에요. 아니 옛날에 우리 동창회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상상이 안 가요. 나에게 빅데이터란 미래의 희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원생일 때 처음으로 AI를 만났고 그때 가슴 뛴 이거 때문에 지금까지 AI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는 지금보다도 훨씬 좀 성능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애인데 이걸 사람처럼 만들겠다. 허황되면서 동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된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AI 관련된 수업들을 이제 막 계속 이것저것 듣다가 AI 만들겠다고 하니까 처음엔 그래요? 만들어 보세요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웃는 거지. 쟤네들 아직도 아직 소식이 없지 킥킥거리면서 완전히 무슨 이단 또는 사기꾼 집단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86년도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데이터만 주면 AI를 만드는 게 나왔는데 그땐 또 뭐예요?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하죠. 친구들은 다 IBM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인텔 가는 게 좋겠어? 뭐 이러고 있는데 구글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아마존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르친 게 AI예요. 학생들은 막 귀 막고 있었어요. 안 들으려고. 저거 쓸데없는 거야. 저거 사기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수업도 잘 안 듣고. 그 당시에 제가 포항공대에서 교수를 했었는데 포스코에서 와가지고 AI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독일의 지멘스라는 회사는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어서 자기네 그 고로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더라. 포스코에도 만들자. 그래서 그때 그걸 만들면서 제가 알았죠. 아, 이게 쓸모가 있구나. 야, 이게 산업에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조금씩 그런 일들을 시작했죠. 컴퓨터 사이언스의 AI는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 AI가 95%가 됐어요. 제가 처음 교수 생활할 때는 저한테 AI를 배우겠다는 학생이 극소수였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학과에 오는 사람의 70-80%가 이쪽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죠. 세상은 계속 바뀐다. 너무 여기에 올인하지 마라. 사실 10년 정도 후에는 AI 얘기를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정착을 하고요. 그냥 쓸 사람 쓰고 이제 다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곳은 없고 그 편집의 노가다를 제가 좀 들었어요. 1시간짜리 찍으려면 뭐 10시간을 찍은 다음에 90%를 버리고 10%만 뽑고 자막 집어넣고 이게 일일이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핵심만 딱딱 할 수 있게 AI로 다 그런 것들을 해주고 너무 좋죠. 작곡가가 작곡을 해서 가수들한테 노래를 시켰는데 피치가 F가 나와야 되는데 가수가 절대로 F를 못 내요. 조금 높거나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녹음을 시켜서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고 그거를 이제 GPT한테 줘서 회의록 형식으로 딱 만들도록. 이제 그러면 옆에서 치는 사람은 필요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좀 더 대화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AI는 도와주는 거죠. 과거에 우리 증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은 물리적인 힘, 내가 삽질을 하고 땅을 곡괭이로 파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엔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굴삭기가 파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블루칼라 노동이 많이 줄었단 말이죠. 화이트 칼라는 근데 책상 앞에 앉아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하는 일을 보면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의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봐요. 아직은 AI가 도구거든요. 그럼 도구라는 건 뭐냐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이 사람을 죽이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총은 그냥 걔는 혼자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AI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가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직종에서 AI 쓰는 PD가 AI 못 쓰는 PD를 밀어내는 거지
AI 쓰는 PD와 계속 손으로 노가다하는 PD 간의 생산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AI로 무장된 군대와 직접 사람이 총 들고 뛰어다니는 군대가 붙었을 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게 좋겠다. 그럼 어느 직종을 AI를 더 많이 투입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 시간당 단가가 높은데 증권사, 변호사 등등 많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직. 노동시간 대비 단가가 높을수록 거기다가 AI를 집어넣으면 10%라도 줄여주면 그러면 임팩트가 큰 거죠. 어린아이가 있을 때 걔를 내가 유아원에 맡긴다고 할 때 저희 유아원은 100% 로봇으로 해드립니다.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요. 애가 울어도 이 로봇은 전혀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바뀌시겠어요? 늙으신 부모님을 어디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데 저희는 100% 로봇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터치가 필요한 곳은 AI로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냐. 인간적인 터치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러니까 문 딱 닫아놓고 골방에서 심오한 걸 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분야, AI로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프리랜서예요. 근데 내가 코드를 굉장히 멋있는 걸 만들어서 그걸 오픈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조성준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걸 만들었다 막 하면, 그러면 이제 좋은 데서 나한테 연락 와서 너 우리 회사랑 일하지 않을래? 라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는 한 사람의 개인이나 회사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인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카피레프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운동의 또 하나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좋죠 뭐. 그걸로 득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바람직해요. AI 공부할 때 읽었는데 일단 제목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매력적인 거죠. 짜증나네? 내용이 너무 이제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을 깨는 거고, 과학자지 않습니까?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매료가 됐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기적이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잘 살고 있다. 그냥 그 결대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기적인 존재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충돌하지 않고 이타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게 어떻게 그 시스템을 잘 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저에게 감명을 많이 줬고, 그 이후로 저의 이제 무의식 속에 쭉 박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제가 결혼을 그때 했었는데 애를 안 낳았거든요. 요즘 세대처럼 애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비슷한 또래들이 애기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저보고 누군가가 한 얘기가 너무나 지금도 생생한데, 조성준 씨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다. 애를 안 키운다. 그러니까 우린 고생한다 이거지. 자기들은 공부하면서 애 키우느라서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데 넌 이기적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애기를 안 낳는 거면 그 이기적이 맞나? 막 이렇게 헷갈렸는데 이 책을 보고 지들이 이기적이네. 아니 근데 이제 배우자가 하도 낳자 그래서 책 읽고 한 5년 후에 낳습니다. 다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어떨 때 나는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도 하다가 어떨 땐 또 내가 나를 봐도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또 난 좋은 사람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이 책이 머릿속을 정리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 했죠. 호모사피엔스가 힘이 센 네안데르탈인을 제압했던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 힘이 없지만 쟤를 때려잡은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나눠 먹자. 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설득을 하고, 그래서 들은 사람도 그래 그게 낫겠다. 그 이득을 우리가 나누면 나에게 좋겠다라고. 그게 결국 이기적인 거죠. 협동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한두 번은 내가 그냥 해줄 수 있어. 근데 네가 자꾸 그거를 요구하면 안 되지. 우리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빅데이터를 하면서도 이기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 1, 2, 3, 4팀이라고 그럴게요. 그럼 2팀 데이터를 1팀에서 가져다가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보여주는 거죠. 예산도 우리 팀 예산으로 쓰고
우리 팀 직원들이 이걸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너네는 한 게 없는데 왜 우리 걸 가져다가 쓰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 거 가다 써서 네가 영업 실적이 높아지면 그럼 너만 좋은 거 아니야.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사장님의 그건 KPI가 다르다는 거야.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면 사장님은 좋아하는데 영업 1팀 팀장은 1팀이 잘해야 돼. 나만 잘해야 돼. 오히려 못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사장님이 나를 승진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KPI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자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라고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팀 데이터를 1팀이 갖다 썼을 때 이 팀에다가 크레딧을 많이 주면 팀장들이 자기 데이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이런 게 있거든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변에다가 막 알리고 그걸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이기심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릴 게 아니라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그게 KPI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축구에서 골을 넣는 사람은 이제 득점 1점이 올라가는데 패스해준 사람은 뭐냐고요. 어시스트가 요새 있죠. 그건 뭐냐면 어시스트를 좀 하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시스트가 없었어요. 골만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5명이 달려들어도 일단 차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알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그거를 바꿔야 돼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이프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AI가 땅 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소위 광분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어까지 올라가요. 모든 거는 피크를 치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리막을 걷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AI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 근데 요건 쓸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현실에 다시 가서 그걸 이제 플라토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다 문제를 해결하겠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뭐 사람 아직도 암으로 죽고 치매 걸리고 뭐 수많은 교통사고 나고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고 계속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그대로 있다. 그렇지만 어딘가에 조금씩 AI는 쓸 수가 있다. 디지털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유토피아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접고 또 어떤 거를 희망을 살려야 될지는 AI를 손에 들고 여기저기 찔러봐야 돼요. 아 여기서는 통하는구나, 여기서는 안 통하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그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피크 칠 때인 것 같다 지금이. 하이프의 최고에 와 있지 않나. 한 1년 정도 지나면 AI로 돈 버는 회사가 없네 막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AI 도입하셔서 재미 보셨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리고 어떤 분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요 너무 많이 썼어요 이런 분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앞으로 또 몇 년 후에는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리 찾아가기 전에 이 디스일루전이라고 그러죠. 이 환멸의 시간이 온다. 그래서 수많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AI가 본질이 뭔지 잘 모르시고 AI는 뭐 되겠어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거에 다 될 거야 과도하게 또 AI를 믿는 분도 있고 그 중간에 적절한 중심을 좀 잡아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 싶다.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알리고 싶고 우리 사회가 모두가 이걸 AI를 꼭 트라이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는데 AI 안 써도 아무 지장이 없고요. 한 10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미 AI가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에 로그인할 때 이미 AI로 우리는 하고 있고 공항에 나갈 때 여권 찍고 그다음에 지문 찍고 이거 다 AI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숨어 있어요. 근데 저는 빨리 배우시라고 하고 싶어요. 100년 전에 농부들이 왜 내가 글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셨고 내가 뭐 선비냐 이러면서 버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집센 사람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컴퓨터 혁명이 몰아쳤을 때 난 문과인데 뭐 이러면서 버틴 사람들도 있거든요. 종이에 펜으로 써야만 생각이 잘 되거든 하면서 막 소설가들 끝까지 원고에다가 펜으로 써서 보내는 분들. 지금은 시인들도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맹도 넘어섰고 컴맹도 우리 넘어섰고 이제는 뭐 누구나 다 하잖아요. AI도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왔죠. 그러니까 빨리 배워서 쓸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것 같아요. 오픈 AI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질문 잘하는 법이 있어요. 내가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보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당신은 스페인 관광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먼저 선언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나 스페인에 가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어떻게 찍고 오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너는 스페인 관광 전문가야 라는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오브 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시킬 때 곧바로 질문하지 말고 왜 질문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 있죠. 옛날에 수학 문제 보면 한 문제인데 A, B, C, D에서 4개로 이렇게 쪼개서 질문하는 경우 있잖아요. 먼저 저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시오. 그래서 맨 밑에 가서 뭐 여기에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처음부터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너가 면적을 구하려면 직선의 식을 구해야 되고 점을 알아야 되고 뭐를 계산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네가 한번 짜봐 이렇게 그냥 던지지 말고, 일단 내가 서울에서 스페인에 일주일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어느 공항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오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가 7일 동안 어느 도시를 다니는 게 좋겠어? 각 도시에서는 뭐를 보면 좋겠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얘가 훨씬 더 답을 잘한다. 우세라기보다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100이면 중국은 한 50에서 40? 그리고 나머지 3등부터는 한 5점이에요. 일단 미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이유는 첫 번째, AI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의 양과 질이 좋다. 사람도 많고, AI가 태어난 곳이 미국이고, 컴퓨터가 태어난 곳이 미국이고, 인터넷이 태어난 곳 미국이고, AI 혁신 기술 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이 1등이 아니면 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람의 수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사람의 수준도 높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일하려고 해요. 그 빅텍이라고 하죠, 요새. 그 빅텍의 월급이 너무 세니까. 두 번째는요, 돈이 많다. 미국 돈이 많아서 지를 수가 있고요. 미국의 돈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도박을 좋아해요. 한국의 자본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특히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아는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거 다 한 10년, 20년 사이에 수억 배로 밸류에이션이 커진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피 모아서 피방 안 쓰려고 피 모아서 어떻게 나보려는 생각은,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재밌는 거는 GPT의 뒤에 번호가 붙는 거 아세요? 지금 있는 GPT가 버전 4예요. 우리가 처음 챗 GPT 나왔을 때가 3.5예요. 그에게는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다는 얘기죠. 그 2에서 3으로 GPT가 버전이 올라갔을 때 사이즈가 100배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100배 커진 거예요. 100배가 커지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100배 큰 뇌를, 그 시냅스를 다 연결을 시키려면 엄청난 많은 데이터와 엄청나게 긴 학습 시간과 전기요금과 하드웨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한 1000억 정도 투자했는데 투자자한테 가서 아직 얘가 멍청한데요, 한 100배 키우고 싶습니다. 100배의 돈을 더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요? 10조 정도를 한번 쏘시죠. 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게 정말 언빌리버블입니다. 맞아요. 저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 배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나오거든. 떨어지면 넌 끝이야 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데, 에이, 이 둥그럴걸요 하면서 이렇게 돈다는 거죠. 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규제가 최소화된 사회다. 가능한 한 규제를 안 하고요.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시행 후규제예요. 일단 한번 해봐요, 무조건.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번째 이유인 것 같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미국은 용감해요. 이러한 AI라는 미지의 세계로 그냥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 같습니다. 뭐 아직 AI 이제 시작인데요. 뒤집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 강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IT가 강한 나라라는 뜻이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IT 강국은 아니죠. 국내에서 수많은 여러 섹터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금융 강국인가요? 아니죠. 금융산업보다는 IT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높다는 뜻으로 IT가 강국인 거지, IT만 놓고 전 세계에서 줄을 세워놓으면 미국이 압도적인 일이죠. 우리가 뭐 소셜미디어도 하나 없잖아요. 다 미국 미제 쓰잖아요. 우리 지메일 쓰고 페이스북 쓰고 구글 쓰고 인스타하고 틱톡하고. 한국의 농업보다는 한국의 IT가 훨씬 세다. 100% 동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산업 중에 제일 센 게 IT,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뭐 이렇게 나누면 1등, 2등, 3등. 한국은 IT가 강한 나라지
마치 우리 축구 국가대표를 놓고 보면 양쪽에 윙어들이 강한 나라다. 세계 최강의 윙어가 있냐? 그건 아니고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으니까 양쪽에 윙어들이 강하다. 반도체 중에 GPU가 있고요. GPU를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죠. 만드는 건 TSMC가 만들어요. GPU를 만들면 그 옆에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메모리라는 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인데, 근데 그 메모리가 GPU가 엄청 빠르니까 데이터 줘 그럼 팍 줘야 되고, 가져가 그럼 팍 가져가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오가는 게 시간이 걸리죠. 소위 바틀렉이라고 그러면 병목이에요. 거의. 우리는 메모리 강국이니까요. 이건 진짜 세계 강국이에요. 우리 조선이 세계 강국이듯이. 근데 이제 그거는 한두 회사가 아니라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만드는 게 있고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메일을 만들고 검색 엔진을 만들지만, 또 인스타를 만들고 페이스북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마케팅에 잘 활용하는 회사들은 한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K컬처가 IT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지만 미국이 만들어 오는 인프라를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과거 같으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미국 시청자가 볼 수가 없는 TV의 프로듀서들이 출연을 시켜야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나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K드라마와 K팝, 이게 터진 본질이라고 봐요. 미국에 만드는 AI를 우리가 쓰면 돼요. 우리가 AI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라.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내가 못 만든다고 좌절하고 늘어져 있지 말자는 거죠. 쓰면 되죠. 제가 챗봇 만드는 거 완성하고 싶고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에게 관리하고, 너무 얘기할 사람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딸한테 전화하면 엄마 그거 한 얘기 왜 또 해? 나 벌써 24번째 들었거든? 뭐 이러면서 싫어하잖아요. AI는 그러셨어요? 정말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해줄 수가 있어요. 무한 방법이 가능하다. AI는 어르신들의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AI를 개인이, 또 기업이, 그 다음에 국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전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AI 전도사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AI가 홍익 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기계. 네. 최근에 이런 유튜브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재미있고 인포멀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기침 계속 했는데도 커트 안 하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고, 또 이기적 유전자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